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프랭크 감독이 왜 손흥민에게 항복하고 말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 소식 가장 먼저 다각도로 분석해드리는 제자리의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드디어 상황이 이제 완벽하게 반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흥민 선수 토트넘 안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영국 매체들이 레비와 손잡고 손흥민 나가라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면서 아마 국내 유튜버들 중에는 제일 정확하게 분석 영상 만들어 드린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현실화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이제 주장직을 뺏을 수도 있다 라고 압박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나가라 라는데 한몫을 했던 프랭크 감독조차 손흥민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너무 통쾌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부터 다각도로 분석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지난주에 토트넘과 위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열렸냐? 토트넘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벤치에 로메로와 같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가만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로메로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뭐지? 손흥민 대신에 로메로한테 주장직을 주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 뭔가 프랭크 감독과 로메로의 의미심장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프랭크 감독은 아직 이번 시즌 팀의 주장을 정하지 않았다. 로메로 손흥민에게 주장 완정을 줘보고 나서 누구를 주장으로 삼을지 결정할 것이다. 선수단의 투표가 아닌 나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내가 감독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존의 주장이었는데 주장직을 뺏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떠나라 라고 압박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프랭크 감독이 태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 어떤 배경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맨인 글레이저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살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전해졌고 손흥민은 다음 시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라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발언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르죠.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 떠난다, 사우디 간다, 미국 간다 라고 압박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매닝 글레이저와 인터뷰에서 요런 갑자기 태세가 전환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클럽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째 뛰고 있으며 5월에 41년 만에 유럽 대회 트로피, 유로파리그 우승을 만들면서 첫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역사를 남겼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긴 무관 행진을 끝내고 높은 평가 속에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었는데 메이저리그 사커 구단 LAFC가 강하게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 중이고 손흥민이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재정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이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다. 프랭크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이곳에서 쌓은 업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환상적인 활약을 했고 지금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저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니는 좋은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팀을 이끄는 선수인데요. 그래서 저는 소니에게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 see a player that can play a very good role here next season 이라면서 여기 적혀있죠. 갑자기 손흥민 선수를 주장시킬지 로메로를 주장시킬지 모르겠다, 내가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나왔던 프랭크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라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깨갱하는 프랭크 감독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왜 갑자기 프랭크 감독이 강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깨갱하면서 꼬리를 내렸는지 이제부터 제자르 채널만 가능한 다각도의 분석으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프랭크 감독이 왜 꼬리를 내리면서 깨갱했는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프랭크 감독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원래 루턴타운 원정 경기가 프리시즌 경기 하나밖에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수단을 다 사용해보겠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위컴과의 경기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급한 결정을 내렸냐? 이번 주 그러니까 아스날과 빅매치가 있죠. 그 전에 선수단을 다 써보고 자신의
축구 철학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프랭크 감독이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프랭크 감독의 기대보다 스쿼드의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위컴과 경기에서 그나마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그리고 파페사르를 넣으면서 베리발까지 넣었죠. 이렇게 이쪽에 무게감을 더 심어준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로까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과적으로는 2대2로 비겼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파페사르가 이제 공격적 미드필더로 나와서 2골을이나 넣어버렸고 이제 결과는 무승부가 나왔는데 그건 이 수비수들의 폼이 좋지 않았고 오스틴 키퍼가 결정적으로 실책을 해버리면서 이길 경기 비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평가전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평가전이었습니다. 이때 프랭크 감독은 이번에 신입생 쿠두스와 존슨, 마이키 무어, 마티스 텔 조합을 실험해 보았는데 이 결과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왜 끔찍했냐? 첫 번째 위컴과 경기의 경기 통계를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슈팅 17개, 유효스팅 6개나 날리면서 프랭크 감독의 공격 철학이 먹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턴타운 원정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2군의 스쿼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심지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존슨, 또 1000억에 가까운 쿠두스, 그리고 이번에 구단 측에서 완전 영입한 마티스 텔, 기대하고 있는 마티스 텔까지 넣었는데 지금 전체 슈팅이 2개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1개의 유효스팅이 나왔는데 이거는 누가 때린지 모르겠지만 쿠두스가 때린 것으로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보시면은 나름 1000억 그리고 이 선수도 약 500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삼각편대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토트넘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아주 물고 빨아주던 마이키 무어에게 선발 기회를 줘버렸는데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제였죠. 텔레그래프의 맨 로우 기자가 이제 마이키 무어는 레인저스가 임대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다. 챔피언십 2구 리그를 포함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레인저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면서 프랭크 감독이 마이키 무어를 기용해 봤지만 마이키 무어가 너무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임대를 보낼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프랭크 감독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아스날과 빅 매치를 앞두고 나서 선수단을 평가해 보았는데 이제 루턴타운과 경기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 끔찍한 요 선수들을 써봤는데 이 상태에서 이 선수들을 아무리 써본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 나가면 끝나겠구나, 가망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갑자기 중요한 선수다 라고 립서비스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프랭크 감독이 또 손흥민 선수에게 무릎을 꿇은 두 번째 이유가 밝혀지고 말았는데,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말았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 제 채널에서만 아마 다루는 내용이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구를 볼 때 전술적으로도 다가가지만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프랭크 감독의 약점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약점이었냐? 그건 바로 프랭크 감독은 강팀을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가 잘했잖아요. 은베모가 20골도 넣으면서 잘했던 브렌트포드였는데 그 시즌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브렌트포드는 맨유에게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강팀이 아니었죠. 꼴찌팀이었는데 여하튼 맨유에게 1승 1패를 기록한 프랭크 감독이었다. 그럼 다른 빅클럽과의 성적을 볼까요? 첼시에게는 1무 1패를 당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프랭크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뉴캐슬을 상대로도 2연패를 당하면서 지난 시즌에 승리를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모두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강팀에게 약한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엔제 감독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리그 시즌이 개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한테 두 번 다 잡혔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리버풀에게도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에게는 1무 1패를 당하면서 이제 또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프랭크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스날에게도 1무 1패를 당하면서 맨유 빼고 모든 빅시스 팀에게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는 프랭크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프랭크 감독의 약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 감독은 맞춤 전술을 잘 짜고 이제 융통 속에 있는 경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지난 시즌 빅식스와의 전적을 보면 맨유를 제외하고 승리가 없는 프랭크 감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프랭크 감독의 맞춤 전술이 잘 짜기는 해도 퀄리티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 왔습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보다는 스쿼드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욕심을 내서 프리시즌 경기 2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특히 2군 선수들을 기용했을 때 스쿼드가 너무 쓰레기인 것을 확인하고 말았고, 그래서 강팀과의 전적에서 전적이 좋지 않고 승리하지 못하는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존슨,
비텔 그리고 쿠두스를 손흥민 선수 조합 없이 썼다 가는 지금 가뜩이나 빅클럽들 못 이기는데 손흥민 선수 없다가는 아예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손흥민 선수 홀드하다가는 나 지금 내가 이 토트넘 오고 나서 나는 안 잘릴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정말 중요한 선수다 라고 태세 전환을 하면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항복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상당히 제가 재미있게 프랭크 감독의 심경을 다각도로 분석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거를 너만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또 항상 비난하는 저희 안티팬들이 있거든요. 그럼 반박해 보십시오. 프랭크 감독이 왜 그동안 손흥민 선수 주장직 뺏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에 했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요한 선수다라고 말했는지 반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타당하면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하튼 프랭크 감독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프랭크 감독의 핵심 선수가 될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프랭크 감독 손흥민 선수 따라다니면서 한식 같이 먹으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프랭크 감독이 아스날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